미증시 조정 여파로 우리 시장도 연이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힘을 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함께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인기 종목 1위부터 10위입니다. 함께 살펴보게 되면 제주반도체와 삼성전자, SF반도체와 가온칩스까지 다시금 어제금 주춤했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인 AP위성과 함께 엔젤산업, 아가방컴퍼니 그리고 한화갤러리와 함께 정유주 급등과 함께 흥유석유가 지금 다시금 시장에서는 관심 갖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부터도 연이은 상승세 보여줬지만 이 시장의 조정세 속에서도 새 이거를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51%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특히나 퀄컴과 미디어텍에게 가장 많은 수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 개화 기대감 계속해서 시장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P위성입니다. 지금 시장 계속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오늘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2.07% 그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시장 점유율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45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무려 10%까지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서 이 우주항공 산업, 이 투자와 함께 수주까지 늘려나갈 것으로 이 수혜 기대감 받으면서 관련 기업들 상승세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이 컴퍼니 K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연이어서 오늘 시장도 14.12%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솔라리 글로벌적으로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 글로벌적인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역시 그 강한 수급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엔젤 산업 계속해서 관심 받고 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오늘 장 초반 상승세 지금 일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을 기대됨에 따라서 엔젤 산업 관련해서 시장 관심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HMM입니다. HMM과 흥하해운 계속해서 엇박자를 타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은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HMM은 오늘은 5.4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머스크가 홍해공단을 중단했고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휘됨에 따라서 오늘 다시금 해운주에 따라서 상승세, 수급까지 몰려드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SFA 반도체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서 오늘 SFA 반도체 7.1% 상승세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잠시 주춤했던 반도체주 오늘 다시금 관심 들어오면서 온디바이스 AA, CXL 관련주가 지금 오늘 다시금 이 상승세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흥구석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밤 속에 유가가 3%가량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주, 흥구석유와 함께 한국석유까지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무려 29.92% 상한가 터치해주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온칩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고요. 이 한화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책임 경영에 따른 이 매수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 함께 들어오면서 오늘도 12.54%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온칩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 중에 일중주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계약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온칩스 오늘 역시 그 수혜 기대감으로 3.17%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남양유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세 조폭 반납하면서 2.2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남양유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혼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3년간 이어졌던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반복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함께 살펴봤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해봐야 될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다양한 특징적인 종목들을 쭉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급등하는 종목 위주로 보니까 뭐야,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뭔가 악재가 크게 떠져서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좀 지지부진하게 이거 왜 이렇게 하락하나 싶은 이런 장이 더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좋습니다. 네? 좋다고요? 장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거죠? 주가가 바닥을 찍거나 고점을 찍을 때는 어떤 현상의 모습이 나타나나요? 고점을 찍거나 바닥을 찍을 때? 네. 뭐 고점을 찍을 때는 환호를 하고 바닥을 찍을 때는 무서워하고. 주가가 바닥을 찍거나 네. 고점을 찍을 때는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수이든 종목이든 네. 동일한 현상의 반복이거든요. 지금 그런 고점에서의 변동성이 아니죠. 건가요? 바닥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지수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우리는 바닥권에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라고. 네.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의 형태의 모습이고요. 네. 미국 시장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해서 하락을 보여줬죠. 그렇죠. 애플이 주도한 하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반도체가 동반해서 흐름이 전개되었죠. 네. 그런데 애플의 전일 주가 흐름에서의 마감 상황을 보게 되면 십자 도지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네. 반등을 주겠다는 신호를 보여줬죠. 그렇다면 오늘 장, 물론 장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장 미국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실적 시즌입니다. 네. 은행주들 실적이 나오죠. 보편적으로 은행주는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의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과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오늘 장 위아래 구간에서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겁내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기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겁낼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올라와 있는 고점 상황에서의 변동성이 아니라 아직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또 희망의 불씨가 좀 켜지는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오늘 방산, 항공, 우주 이런 섹터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세입니다. 여기에 중동발 불확실성이 또 불거지면서 방산에 더 좀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어제도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염정 교수님 계속 좋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방산 관련주들은 장 초반에 강세 보였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좀 전환한 상태이다. 지금 또 약세로 들어섰군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 한 9시 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코스닥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좀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주 역시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은 플러스였다가 지금은 일단 마이너스로 좀 돌아선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여기에는 오히려 이제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쵸. 중동 확전에 따라서 이제 유가는 좀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5개월 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은 좀 테마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조금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등락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은 일단은 이 부분을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 부분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섹터를 바라보는 좀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은 워낙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염정 교수님은 지금 구간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다르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수혜는 어쨌든 계속 지속됩니다. 네네. 올해도 또 기대할 만한 정부의 정책 수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는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의 주 골자를 보면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 점유율을 현재는 1% 정도인데 10%까지 확대하겠다. 2025년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련해서 1조 5천억 원 이상 그러니까 우주 개발 그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AP 위성 이런 회사들이 다 보면 1,000억 이하인 매출액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한테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쏟아부으면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최근 AP 위성이 한 일주일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AP위성 오늘장에서는 1% 넘는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올랐던 것에 대하면 오늘 쉬어갈 법한데 오늘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강해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김대중 교수님 오늘 보니까 뭐 2차 전지라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코스닥의 종목들 그리고 폐배터리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밤사이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뭐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다 하락해서 좀 그렇죠. 걱정하긴 했는데 우리는 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대한 상승 시점은 2월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은 두 가지 관점으로 2차 전지는 충족되어야 될 조건식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체 시장에서의 고객 예탁금이 과거 2차 전지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7월, 8월, 9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예탁금이 54조, 55조, 56조 규모에서의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액에서의 수준이었습니다. 네. 예탁금 수준 측면에서는 최근에 53조까지 올라왔죠. 얼마 전 45조에서 급격하게 예탁금이 증가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하나의 조건식은 완충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여줄 때 2차 전지가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업종의 수출 데이터는 지난 12월 기준으로 해서 11월 데이터를 판단할 때 8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월 1일에 발표된 12월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나온 데이터는 보합이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수출 전망치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다음 달로 2월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부분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종목별로의 차별화성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시세 상승에서의 움직임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 상황 하에서 2월 수준에서 2차 전지가 움직일 만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네. 자산 여력이 좀 되신다라면 현 시점에서의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점에서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2월을 겨냥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1월장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전반의 내용을 제가 월간 단위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해서도 오늘 장 초반에 좀 움직였는데요. 이제 올해 보면은 통신 장비주들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유. 오긴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한참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쪽의 섹터가 워낙 핫한 게 많아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작이 많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 다 돌다가 갈 데 없으면 갈 것 같고 돈이 들어오면 갈 것 같고 근데 수치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이게 내년도 수치를 땡겨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수치를 땡기는 모든 주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주식에서 땡겨올 수 있는 주식은 먼저 가고 나서나 다음에 가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 그렇죠. 비저빌리티가 더 확실한 주식 몇 개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아마 비저빌리티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대감을 가질 법한 뉴스들은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 장장의 그런 시장의 개화는 아니지만 6G에 대한 기대감, 2027년이면 한 2년 먼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대 너무 섣부른 기대인가요? 네, 저도 임장일 교수님의 의견과 좀 동의하는 동일합니까? 바인데요. 네. 지금 뭐 통신 장비주까지 볼 여력이 시장의 여력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 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조금씩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부분을 크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매매할 타이밍은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 대세 상승기라는 이야기가 좀 약간 좀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대중 교수님은 다른 의견이신가요? 전 조금 다릅니다. 어제 오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세대 6G 관련한 이슈가 시장에 확산되면서 움직임을 줬는데요. 통신 장비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장기간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이 많죠. 통신 장비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2017, 2018년 이때 우리 국가에서 5G를 주도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네. 이 관련한 종목들이 2017년, 18년에 굉장히 주가의 상승이 컸거든요. 그 이후에 한 4년, 5년 계속 내리막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6G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G는 미국 주도형 산업입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육지 관련한 이슈는 좀 먼 얘기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통신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이 나왔지만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전반의 나머지 종목들도 하락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네. 반등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육지라든가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접목시킨 주가의 상승이라기보다는 네.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타이밍이 들어왔기 때문에 짧은 매매로에 접근을 하신다면 해당 업종의 종목도 현재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5G 얘기하다가 육지에서 그 랜드의 그 육지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처음에는 약간 헷갈렸는데 네. 6G를 6G, 이제 그렇죠. 육지라고 그러면 이제 5G, 6G로 그렇죠.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어제부터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역시나 뭐 다른 종목들도 그런 것처럼 초반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가방 컴퍼니는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교는 어떤가요? 현재 구간 대교의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도 강세인가요? 대교의 움직임? 약간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줄어들었죠. 네네네. 이런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 일단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교도 뭐 약간 초반에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만 놓고 보면 그 장 초반에 굉장히 그 탄력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탄력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현재 그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앞으로 우리 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면 14세기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이럴 정도로 한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러 대책을 내고 있는데 첫 아이가 탄생하면 보통 이제 200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둘째 아이한테는 300만 원 주겠다 이런 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70만 원대였던 그 영세 아이는 지금 이제 100만 원, 월 100만 원으로 이제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지원금 이런 것들을 높이면 이게 다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저출산 관련돼 있는 관련주에 수혜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점점 더 돈을 많이 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좀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좀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출산 대책들이 물론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네네네. 중요하지만 그 뭐 대출 관련해서도 네네네. 보면은 그 기준이 좀 아쉽더라고요. 좀 아쉽죠. 사실 아무래도 대기업 다니는 두 부부가 열심히 이제 맞벌이 네네네. 하면은 그 네네. 기준이 너무 쉽게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좀 폭을 완화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좀 출산하는데 맞아요. 영향을 이번에도 미치지 않을까. 네, 저희 그 기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이번에 그 결혼한 친구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9억 이하 아파트를 이번에 만약에 하면 1.6%의 5억까지 대출해 그러면 이제 준다. 서울에는 일단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현실에 좀 와닿지 않는 그쵸. 이런 뭐 정책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아쉽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진심이다. 앞으로 돈 더 풀겠다. 이 메시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있는 관련주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언급된 거 외에도 이거는 왜 이렇게 혹시 오르지? 이거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싶은 그런 종목이나 섹터 있으신가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최근에 태형건설이죠. 태형건설, 뭐 어제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위아래 등락폭이 한 15% 정도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태형건설을 비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채권단과 밀당을 할 겁니다. 근데 궁극으로는 최종적인 결과치는 채권단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태형건설 비롯한 관련주들의 주가 등락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과값은 채권단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이전 하락치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등락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네.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관점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네.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시황을 쭉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실적 개선이 뚜렷한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섹터를 바라보자 5G 관련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김대중 고수는 다음 주 미국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한다. 이 부분을 또 주의 깊게 지켜봐라. 박수호 고수는 제약바이오가 또 은근 좋다라고 의견 남겼고요. 염정 고수는 반도체의 견조함 속에 수급 순환매 정도의 움직임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